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것이다.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장례식장은 검은 옷과 눈물로 가득했다. 3일장을 치르기로 했는데 첫날부터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인맥이 얼마나 넓었는지 새삼 느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없이 들은 인사말들이었다. 나와 형, 그리고 어머니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았다. 회사 동료들, 동창들, 이웃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아버지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조문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다. 둘째 날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아버지의 대학 동기들, 군대 동기들까지 찾아왔다. 김대령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아버지는 저녁 후에도 예비역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셨다. 그래서 군대 관련 분들도 많이 오셨다. 아버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 회사 후배들도 왔다. 아버지가 임원으로 계실 때 많은 후배들을 챙겨주셨던 것 같았다.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여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았구나. 나도 뭉클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셨던 아버지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시다니. 마지막 날인 발인일이 되었다. 연결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몇 분이 더 오셨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소식을 늦게 들었어요. 간혹 연락이 늦게 닿은 분들이 마지막에 오시곤 했다. 연결식이 시작되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가족 대표로 형이 인사말을 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고 남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조문객들도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관을 닫기 직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신 것이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분명히 숨을 거두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달려왔다.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그럼 살아나신 건가요?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고 확인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요? 아주 약해요. 몇 분 정도밖에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술렁했다. 이런 일이 정말 있는 건가?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다. 뭔가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내가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나를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둘러보셨다. 아버지, 뭘 찾으세요? 어머니가 물으셨다. 아버지가 입술을 움직이셨다. 뭔가 말씀하려는 것 같았다. 뭐라고 하세요? 형이 귀를 가까이 댔다. 누구를?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누구를 찾으세요? 아버지가 더 큰 목소리로 말씀하려고 하셨다. 이순이? 누구지? 우리 가족은 서로를 쳐다봤다. 이순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순이가 누구세요,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계속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누군가를 찾고 계셨다. 이순이. 아버지가 계속 그 이름을 부르셨다. 조문객들도 서로를 쳐다봤다. 이순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때 뒤쪽에서 한 여자분이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저예요.
모든 시선이 그분에게 쏠렸다.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검은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저 이순희입니다. 아버지가 그분을 보시더니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다. 와줘서 고마워.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다. 이순희 씨가 아버지께 다가왔다. 오빠, 오빠, 오빠. 그럼 아버지와 남매 사이인가?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형제자매가 없다고 들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이순희 씨에게 말씀하셨다. 오빠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이순희 씨가 아버지 손을 잡았다. 오빠 이제 편히 가세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고마워. 정말.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으셨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확인하셨다. 이번에는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찾던 사람. 이순희. 하지만 우리는 이분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연결식이 끝나고 발인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이순희 씨에게 다가갔다. 실례지만 아버지와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순희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오래된 인연이에요. 혹시 친척이신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이순희 씨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뭔가요? 말하기 어려운 관계예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형도 궁금했는지 다가왔다. 이순희 씨,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왜 당신을 찾으신 건가요? 글쎄요. 아마도. 이순희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미안하신데요? 오래전 일이에요. 정말 오래전. 그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발인 준비가 다 끝나고 장례 행렬이 시작되었다. 관을 연구차에 모시고 묘지로 향했다. 이순희 씨도 끝까지 함께 따라오셨다. 묘지에서 하관식을 할 때도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이순희라는 분, 처음 보는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찾으셨을까? 나도 궁금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그런 분 얘기하신 적 없어요? 없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야. 형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처음 듣는 이름이야. 그럼 대체 이순희 씨는 누구일까?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을까? 며칠 후 나는 이순희 씨를 만나보기로 했다. 장례식 때 연락처를 받아두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장례식 때. 아, 네. 기억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순희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승낙하셨다. 네. 좋아요. 카페에서 만나서 마주 앉았다. 이순희 씨, 죄송하지만 정말 궁금해서요. 저희 아버지와 어떤 관계이셨는지. 이순희 씨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말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어떤 얘기든 괜찮아요. 저와 오빠는, 아니 아버님은. 이순희 씨가 말을 잇지 못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40년 전 일이에요. 40년 전? 제가 20살 때였어요. 이순희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저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아, 그때 아버님을 만났어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아버님이 다니던 회사에서 일했어요. 청소 일을. 아버지가 젊었을 때 다니던 회사 얘기인 것 같았다.
아버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떻게요? 학비도 대주시고 생활비도 주시고. 그럼 아버지가 이순희 씨를 후원해 주셨던 건가?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님 덕분에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런 좋은 일을 하셨구나. 하지만 이순희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뭐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요? 이순희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버님께 너무 의존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요? 잘못된 감정을 가지게 됐어요. 잘못된 감정? 설마, 아버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순간 이해했다.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아버님은 이미 결혼하신 분이었어요. 맞다. 40년 전이면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께? 네. 그때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님이 거절하셨어요. 당연히요. 그 이후에는 아버님이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순희 씨가 더 슬퍼했다. 도와주시던 것도 다 끊으셨어요. 그랬구나. 저는 그때 너무 원망했어요. 아버지를요? 네. 왜 저를 버리냐고, 왜 도와주다가 말았냐고. 그 후로는 연락이 없으셨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럼 40년 만에 장례식에서 만난 건가? 그런데 왜 장례식에 오셨어요? 신문 부고란에서 봤어요. 아버님 부고를.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네.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이순희 씨가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아버님이 저를 찾으신 거예요. 마지막에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네. 정말 놀랐어요. 왜 찾으셨을까요? 아마도 미안해서였을 거예요. 미안하다고요? 저를 그렇게 내쳐서 4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이순희 씨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해해요. 뭐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가정이 있는 분이니까. 저 같은 사람과 관계를 계속할 수는 없었겠죠. 이순희 씨의 말이 맞았다. 그런데 마지막에 저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왜요? 40년 동안 제가 원망하고 살았는데 아버님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구나. 아버지도 40년 동안 이순희 씨를 마음 한편에 기억하고 계셨던 것 같다. 이순희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결혼해서 아이들도 키웠어요. 지금은 손자도 있고요. 다행이네요. 네. 아버님 덕분에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이순희 씨가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대화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얘기해줬다. 어머니도 이해하신다고 하셨다. 아버지다운 일이야. 남을 많이 도우셨던 분이니까. 형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분을 찾으신 이유를 알겠어. 왜? 40년 동안 미안해하고 계셨던 거야. 도와주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서. 맞는 말이었다. 며칠 후 이순희 씨에게서 편지가 왔다. 지난번에 얘기하지 못한 게 있어서 편지를 써요. 사실 아버님이 저를 도와주셨던 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아버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가난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질 뻔했는데 아버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을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마지막에는 서로 멀어졌지만 아버님이 제게 준 도움은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편지를 읽고 나니 아버지가 더욱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순희 씨를 찾으신 이유도 알 것 같았다. 40년 전 어쩔 수 없이 멀어졌지만 평생 마음에 남아있던 사람, 도와줬던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 같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단 한 사람을 찾으셨던 것이다. 이순희 씨의 편지를 받고 며칠 후 나는 다시 그녀에게 연락했다. 편지에 쓰인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순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또 만나자고요? 무슨 일이세요? 편지에서 말씀하신 그때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이순희 씨가 잠깐 망설였다. 꼭 들어야 하는 얘기인가요? 네,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결국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사실 말하기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이순희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님의 자녀분이니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1984년이었어요. 제가 20살 때, 네, 저희 집이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아프셨거든요. 이순희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남동생이 둘 있었는데 다들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술이요? 암이었어요. 수술비가 몇백만 원이 필요했는데 1984년 기준으로 몇백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을 것이다. 저희 집에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저기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빌려주지 않더라고요. 이순희 씨가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다가 잘못된 제안을 받았어요. 잘못된 제안이요?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목돈을 준다고. 순간 이해했다. 그 시절 어려운 집딸들이 종종 그런 선택을 해야 했던 시대였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그쪽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순희 씨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첫날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아버지를 만나신 건가요? 네. 정확히 말하면 도망치다가 만났어요. 도망치다가요? 첫날 일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쫓아오더라고요. 이순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갚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면서 붙잡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그때 아버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요? 제가 골목에서 울고 있는데 아버님이 지나가시다가 봤나 봐요. 아버지가 그 상황을 목격했던 것이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셔서 처음에는 말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말하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아버님이 계속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가요? 네.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기분이셨을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나서요? 직접 그 사람들한테 가서 계약금을 다 갚아주셨어요. 직접요? 네. 제가 받은 50만 원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1984년 50만 원이면 지금 가치로 몇백만 원은 될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 수술비까지 대주셨어요. 정말요? 네. 300만 원을 그냥 주신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었다. 아버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딸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볼 수 없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다운 말씀이었다. 그래서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어요? 네,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아버님 덕분에 어머니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순희 씨가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더 있었나요? 수술 후에도 계속 도와주셨어요. 어떻게요? 제가 고등학교를 못 나왔거든요. 가정 형편 때문에 중퇴했었어요. 아, 아버님이 검정고시를 보라고 하시면서 학원비까지 대주셨어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셨네요. 그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매달 주셨어요. 매달이요? 네. 10만 원씩. 그때로서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시절에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셨다니. 신혼 초기였을 텐데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검정고시도 합격하시고, 네, 고등학교 졸업장도 받고 대학도 갈 수 있었어요. 대학까지요? 아버님이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셨어요. 이제 이해가 됐다. 아버지가 이순희 씨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 그런데 그때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어떤 착각이요? 아버님이 저를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순희 씨가 부끄러워했다. 20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순수한 도움인데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하신 거예요? 네.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아버님을 따로 만나자고 해서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때 상황을 상상해 보니 아버지도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다. 아버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정말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럴 만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자신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저를 딸같이 생각해서 도와준 거라고. 아버지의 진심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오해가 생길 바에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연락이 끊어진 거군요. 네. 그날 이후로 4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이순희 씨가 슬퍼했다. 그때 저는 정말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리냐고. 하지만 지금은 이해하시죠? 네. 아버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정이었어요. 그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행히 대학은 계속 다닐 수 있었어요.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잘 됐네요.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요. 행복하게 사셨겠네요. 네. 하지만 평생 아버님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요?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요? 제가 잘못 이해해서 아버님을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요. 이순희 씨가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도 저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다. 선의로 도와준 일이 오해를 받으니 아버지도 힘드셨을 것이다. 그런데 장례식에서 아버님이 저를 찾으시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40년 만의 말이에요. 네. 아버님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에 감동받았어요. 아버지도 그동안 이순희 씨를 걱정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마 40년 동안 저를 내쳤던 것을 미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순희 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왜요? 아버님 덕분에 어머니 생명도 구했고 제 인생도 바뀔 수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네. 만약 그때 아버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다.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순희 씨는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아버님이 왜 저를 그렇게 도와주셨을까요? 나도 궁금했던 부분이었다. 혹시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글쎄요. 딸 같다고 하셨는데 그게 전부인가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자신도 어렸을 때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다고. 아,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철학이었던 것 같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걸 보면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순희 씨를 도와주신 거군요. 네.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이순희 씨가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잘못 이해한 거죠. 젊었을 때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아버님이 힘들어 하셨을 텐데 아버지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럴까요? 마지막에 이순희 씨를 찾으신 걸 보면 원망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죠. 아버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혹시 그 후로 아버지 소식을 들은 적은 없어요? 아니요. 의도적으로 알아보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님께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이순희 씨의 배려였던 것 같다. 하지만 가끔 궁금했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랬겠죠. 그런데 부고를 보고 정말 슬펐어요. 이해해요.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릴 뻔했는데 다행히 장례식에 갈 수 있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가야 할 의무였어요. 이순희 씨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아버님이 마지막에 저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40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어떻게 제가 거기 있는 걸 아셨을까요? 나도 그 부분이 신기했다. 혹시 미리 오신 걸 보셨나요? 아니에요. 관 뚜껑을 닫기 직전에 눈을 뜨셨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신비로운 일인 것 같아요. 아버님의 마지막 배려였던 것 같아요. 어떤 배려요? 40년 동안 미안해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라도 화해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순희 씨의 해석이 맞는 것 같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순희 씨 덕분에 아버지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아버지가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 분이셨는지. 이순희 씨가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자녀분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아버님 닮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날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형에게 얘기해줬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구나. 어머니가 놀라셨다. 여보가 그런 사람을 도와줬구나. 어머니는 전혀 모르셨어요? 전혀. 그때는 신혼이었는데 아버지가 혼자 결정하셨나 봐. 300만 원이면 그때로서는 큰 돈인데. 형도 놀랐다. 아버지 월급이 50만 원 정도였을 텐데 6개월치 월급을 그냥 준 거네.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 아마 자랑하려고 한 일이 아니니까 그랬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았다. 아버지다운 일이야. 늘 남을 먼저 생각하셨던 분이니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40년 동안 고민하고 계셨다니. 이순희 씨를 내쳤던 게 미안하셨던 모양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마음에는 늘 남아 있었던 거지.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다. 여보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순희 씨를 찾으신 이유를. 아마도 40년 동안 마음에 걸렸던 일을 정리하고 싶으셨던 것 같다. 도와준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동안의 미안한 마음도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다. 그리고 이순희 씨도 4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을 것이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찾던 단 한 사람. 그 순간 장례식장은 숨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다. 이순희 씨와의 두 번째 만남 이후 나는 뭔가 아직 들리지 않은 이야기가 더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가 말할 때 자꾸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우연히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분을 만났다. 장례식에도 오셨던 김 부장님이셨다.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 특히 어려운 사람 도우는 걸 좋아하셨지. 그러셨나요? 응. 회사에서도 후배들 챙기시고 밖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우셨어. 그때 나는 이순희 씨 이야기를 꺼내봤다. 혹시 이순희라는 분 아세요? 김 부장님의 표정이 변했다. 이순희?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아? 아버지 장례식에 오셨던 분인데. 아, 그럼 그분이. 김 부장님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혹시 그분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있지. 그런데 말해도 되는 얘기인가?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알고 싶어요. 김 부장님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다. 그럼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사실 이순희 씨 얘기는 회사에서도 좀 유명했어. 어떻게요? 아버님이 그분을 도와주시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 아, 처음에는 다들 좋게 봤어. 어려운 사람 도우는 거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 김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소문요? 아버님과 그분이 그런 관계라는 소문이. 순간 이해했다. 불륜 소문이었구나. 정말요? 응. 젊은 여자를 3년 동안 후원한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나 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회사에서 문제가 됐지. 아버님이 승진해서 밀렸어. 네. 그때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그 소문 때문에 승진이 늦어진 거야. 충격적인 얘기였다. 아버지가 선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야. 김 부장님이 계속했다. 부인, 어머님도 그 소문을 들으셨어. 어머니가요? 응. 누군가 일부러 어머님께 얘기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어머님이 아버님께 따지셨지. 당연하잖아. 그럼 어머니도 이순희 씨에 대해서 아셨던 건가? 어머니 반응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화를 내셨어. 하지만 아버님이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 어떻게 설명하셨는데요? 진실을 다 말씀드렸어. 어떤 상황에서 도와주게 됐는지, 왜 도와줘야 했는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해해 주셨나요? 어머님이 워낙 현명한 분이시니까. 결국 이해해 주셨어. 다행이네요. 하지만 조건을 다셨지. 무슨 조건요? 더 이상 그분과 연락하지 말라는 조건.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아버지가 이순희 씨와 연락을 끊은 이유가 단순히 그녀의 고백 때문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순희 씨와 연락을 끊으신 건가요? 그런 셈이지.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쳤어. 이순희 씨는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나요? 글쎄, 아마 몰랐을 거야. 아버님이 말씀 안 하셨을 테니까. 그럼 이순희 씨는 지금까지 자신의 고백 때문에 연락이 끊어진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김 부장님이 한숨을 쉬었다. 뭐가요? 아버님이 그 일로 정말 힘들어 하셨어. 어떻게 힘들어 하셨는데요? 선의로 도운 일인데 오해받고 가정에도 문제가 되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됐다. 그 이후로 아버님이 좀 달라지셨어. 어떻게요? 남을 도우는 일을 조심스러워하기 시작했어. 아, 물론 완전히 안 하신 건 아니지만 예전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으셨지. 아버지가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말씀하셨어. 뭐라고요? 이순희 씨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그래요? 응. 특히 술 드시고 나서 그런 얘기 하셨어. 어떤 얘기요? 그 애가 잘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그런 얘기들. 아버지가 40년 동안 이순희 씨를 잊지 못하셨던 것 같다. 그런데 찾아보거나 연락하지는 않으셨어요? 안 하셨어. 어머님과의 약속도 있고 또 연락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 그렇군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걱정하고 계셨어. 김 부장님이 감에 깊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어. 한 번 도운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셨지. 그래서 장례식에서 이순희 씨를 찾으신 건가요? 그럴 거야. 마지막에 그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지. 김 부장님의 말을 듣고 나니 이순희 씨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4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며칠 후 나는 다시 이순희 씨에게 연락했다. 또 만나자고 하시네요. 무슨 일이에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이번에도 찻집에서 만났다. 이순희 씨, 혹시 아버지가 당신과 연락을 끊은 진짜 이유를 알고 계세요? 네. 제가 고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나는 김 부장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다. 회사에서 돈 소문, 승진 누락, 어머니와의 갈등. 이순희 씨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아버지가 당신을 도와주다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보셨어요. 어머나, 제가 그런 걸 몰랐어요. 이순희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버님이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당신에게 그런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왜요? 당신이 죄책감을 느낄까 봐서요. 이순희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버님이, 아버님이 저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요? 네. 하지만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김 부장님 말씀으로는 40년 동안 계속 당신을 걱정하고 계셨대요. 정말요? 네. 잘 살고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그런 걸 궁금해 하셨다고. 이순희 씨가 더 크게 울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이순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악의적으로 소문을 낸 사람들이 잘못이죠. 하지만 제가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소문은 났을 거예요. 젊은 여성을 3년 동안 후원하면 어쨌든 의심받았을 테니까. 이순희 씨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아버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린 거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는 당신이 잘 되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하셨을까요? 어머니와의 약속도 있었고 또 연락하면 당신이나 당신 가족에게 피해가 될까봐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이순희 씨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다운 생각이네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늘 당신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를 찾으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순희 씨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뭔가요? 아버님이 저를 도와주신 이유. 정말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이유요? 네. 한 번은 아버님이 술 드시고 이상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요?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면 제 또래였을 거라고. 순간 이해가 안 됐다. 아버지에게는 아들밖에 없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아버님께 잃어버린 딸이 있으셨던 건 아닐까요? 잃어버린 딸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딸이랑 비슷한 나이라서
더 안타까우셨던 거 아닐까요? 이상한 이야기였다. 아버지에게 딸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께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여쭤봤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에게 딸이 있었던 적 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왜 그런 걸 묻니? 이순희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한숨을 쉬셨다. 사실, 있었어. 네, 결혼 첫 해에 딸을 낳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됐어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었어. 아, 미숙아로 태어나서 그때는 의료기술이 지금만큼 좋지 않았거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다.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 딸을 정말 기다렸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이후로 아버지가 어린 딸들을 보면 많이 안타까워했어.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아버지가 이순희 씨를 도와준 진짜 이유가. 그럼 아버지가 이순희 씨를 딸처럼 생각하신 건가요? 그랬을 거야. 나이도 비슷했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구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소문이 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했어.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나도 의심했지. 하지만 아버지 진심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 그래서 연락을 끊으라고 하신 건가요? 어쩔 수 없었어. 계속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거든. 어머니의 선택도 이해됐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그 아이를 걱정하고 계셨어. 그래서 마지막에 찾으신 건가요? 그럴 거야. 자신이 딸처럼 키워보려고 했던 아이니까. 그날 밤 모든 진실을 정리해봤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며 이순희 씨를 도와주셨다. 하지만 세상의 오해와 편견 때문에 연락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아이를 걱정하며 살아오셨다. 마지막에 이순희 씨를 찾으신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딸에 대한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였던 것이다. 며칠 후 이순희 씨에게 이 모든 얘기를 해드렸다. 아버님께 그런 일이. 이순희 씨가 오열했다. 그럼 아버님이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나, 저는 그런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도 당신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요?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이순희 씨가 한참 동안 울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제 이해하시죠? 아버지가 왜 그렇게 당신을 걱정하셨는지. 네, 이제야 알겠어요. 그 한마디는 가문의 이야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이순희 씨와 우리 가족 사이에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은인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딸처럼 아꼈던 사람이 되었다. 며칠 후 이순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혹시 시간 되시면 아버님 산소에 인사드리러 가고 싶은데요. 물론이죠. 같이 가요.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산소에 갔다. 어머니, 형, 그리고 나, 그리고 이순희 씨까지. 산소 앞에서 이순희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아버님, 이제야 진짜 아버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녀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40년 동안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셨다면서요.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아버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이해해서 아버님을 힘들게 했어요. 어머니가 이순희 씨 옆에 앉았다.
순이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님, 아버지도 너를 딸처럼 생각하셨으니까 나도 딸처럼 생각할게. 어머니의 말에 이순희 씨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감사해요. 그날부터 이순희 씨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명절 때마다 연락을 주고받고 가끔 집에 놀러 오기도 했다. 순이 누나,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형이 말했다. 맞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이순희 씨도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대했다. 철민아, 형아, 제가 못해드린 게 많은데 앞으로 잘할게요. 누나가 뭘 못했어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 왜요? 누나 덕분에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잖아요. 정말 그랬다. 이순희 씨를 통해서 아버지의 숨겨진 면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몇 달 후, 이순희 씨가 중요한 제안을 했다.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뭐요? 아버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혼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같이 하실래요? 우리는 흔쾌히 동의했다. 아버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순희 씨의 제안이었다. 어려운 집 아이들 학비를 도와주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도 아버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순희 씨가 이사장을, 우리 가족이 이사를 맡았다. 첫 해에는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었다. 아버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이순희 씨가 말했다.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니까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오면 우리는 그 편지들을 아버지 산소 앞에서 읽어드렸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아버지 덕분에 공부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장학재단이 점점 커졌다. 이순희 씨의 인맥, 우리 가족의 도움, 그리고 아버지의 옛 동료들까지 힘을 보태주었다. 김씨 장학재단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 김 부장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3년 후 장학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학생이 100명을 넘었다. 이순희 이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한 학생이 편지를 보내왔다. 이 장학금 덕분에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 꼭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이순희 씨는 울었다. 아버님, 제가 이제야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어떤 마음이요? 남을 도울 때의 그 기쁨을요. 이순희 씨가 환하게 웃었다. 이제야 왜 아버님이 그렇게 기꺼이 저를 도와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순희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제가 양녀가 되면 안 될까요? 네. 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마음으로는 아버님의 딸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셨다. 너는 이미 우리 딸이야. 정말요? 응.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그날 우리는 정식으로 이순희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작은 의식을 했다.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이에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순희 씨가 기뻐했다. 40년 만에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그 후 이순희 씨는 정말로 우리 가족의 큰딸이 되었다.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왔고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도 다녔다. 순이가 있어서 참 좋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딸이 있는 기분이야. 어머니도 이순이 누나가 딸 같으세요?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아꼈던 아이인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이순희 씨가 중요한 얘기를 했다. 사실
제가 결혼할 때 아버님께 청첩장을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하지만 연락처를 몰랐고 또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버지가 정말 아쉬워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뭔가요? 제 딸 결혼식 때는 아버님이 주례를 서주시면 좋겠어요. 네. 물론 돌아가셨으니까 불가능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순희 씨의 딸이 작년에 결혼했다. 결혼식 날 이순희 씨는 아버지 사진을 들고 갔다. 아버님, 저희 딸 결혼식이에요. 축복해 주세요.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사진에게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정말로 이순희 씨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장학재단을 통해 2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도왔다. 아버지, 올해도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 덕분에 공부하고 있어요. 제사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께 보고 드린다. 그리고 이순희 누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이순희 씨도 매년 제사에 참석한다. 아버님,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의 일원이다. 아버님 덕분에 좋은 가족을 만났어요. 얼마 전에는 이순희 씨가 손자를 보았다. 아들 이름을 김정우라고 지었다. 아버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정말요? 네. 아버님이 저희 가족의 은인이시니까. 아기를 안고 아버지 산소에 갔을 때 이순희 씨가 말했다. 아버님 증손자예요. 아버님 이름을 따서 정우라고 지었어요. 그때 바람이 살짝 불면서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같았다. 지난주에는 장학재단에서 특별한 행사를 했다. 아버지 6주기를 맞아서 김정우 추모 행사를 연 것이다. 그동안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모두 모였다. 김정우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어서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나중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다른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며 아버지의 선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실감했다. 아버지가 이순희 누나 한 명을 도와주신 게 결국 수백 명을 도우는 결과가 됐네요. 형이 말했다. 정말 그래요. 선행의 연쇄 반응인 것 같아요.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순희 씨가 말했다. 제가 가끔 생각해요. 만약 아버님이 그때 저를 안 도와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정말 나쁜 길로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행복도 없었겠죠. 다행히 아버지가 나타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천사라고 생각해요. 천사요? 네. 제가 가장 힘들 때 나타나서 구해주신 천사. 이순희 씨의 표현이 맞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정말로 그녀의 천사였다.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들의 천사가 되고 싶어요. 이미 되셨어요. 장학재단 통해서. 아니에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이순희 씨는 정말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장학재단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정 지원, 독거노인 돌봄, 청소년 상담까지. 순희 누나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아버님이 저에게 해주신 일에 비하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어제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 40년 전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김정호 차장님을 기리는 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상이요? 네. 김정호 나눔상이라고 해서 매년 선행을 실천하는 직원에게 주려고 해요. 정말요? 김 차장님이 그때 이순희 씨를 도우신 일이 회사에서도 전설이 됐거든요. 그랬나요? 처음에는 오해받으셨지만 지금은 정말 존경받는 분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회사에서 아버지를 기리는 상을 만든다니.
정말 감동적이었다. 시상식 날 우리 가족과 이순희 씨가 모두 참석했다. 김정호 차장님은 개인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신 분입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정신을 본받아서 이 상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김정호 나눔상은 회사에서 20년 동안 소외계층을 도와온 직원이 받았다. 김정호 차장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수상자가 말했다. 남을 도우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이순희 씨가 말했다. 아버님이 정말 자랑스러우세요. 네. 아버지가 하신 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아버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순희 씨는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장학재단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가족의 큰딸로서 아버님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녀가 자주 하는 말이다. 40년 전 그때 아버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하지만 만났잖아요. 그것도 가장 필요한 순간에. 네.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운명이요? 네. 아버님과 제가 만난 건 그리고 아버님이 마지막에 저를 찾으신 것도 모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다. 모든 것이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올해 추석에도 이순희 씨가 우리 집에 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순이야, 어서 와.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오늘 아버지 산소에 같이 가자. 네, 어머님. 산소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아버지께 근황을 보고 드렸다. 아버지, 이순희 누나 덕분에 올해도 5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아버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손자도 잘 크고 있고요. 이순희 씨가 아버지께 인사드렸다. 아버님이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가족처럼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그때 또 바람이 불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았다. 참 신기해요. 내가 말했다. 뭐가? 6년 전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이순희 누나를 찾으신 게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큰 선물이 될 줄 몰랐어요. 정말 그래요. 형도 동의했다. 누나 덕분에 아버지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됐고 좋은 일도 많이 하게 됐고 이순희 씨가 말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40년 만에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정말 좋은 일을 하셨어. 순이를 도와주신 것도 마지막에 찾으신 것도. 그러게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다. 6년 전 그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이순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사과나 작별 인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40년 동안 딸처럼 걱정해왔던 사람을 우리 가족에게 돌려주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선물 덕분에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가족이란 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걸. 아버지는 40년 전부터 이순희 씨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전해주신 것이었다. 지금 이순희 씨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다. 큰딸이자 장학재단의 동반자이자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가끔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말한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순희 누나라는 소중한 가족을 주셔서. 그러면 사진 속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다. 마지막에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아버지가 원한 건 단 하나였다. 40년 동안 딸처럼 걱정해온 사람이 행복한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확인을 통해 우리 가족도 더 큰 행복을 얻게 되었다. 지금도 이순희 씨는 매일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고 있다. 아버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라면 했을 법한 선택을 한다. 그렇게 아버지의 정신은 이순희 씨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장례식은 끝났지만 그날 불린 이름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이순희. 우리 가족의 큰딸이자 아버지의 영원한 딸.